그렇죠. 하나의, 지금은 과거의 운명으로, 과거의 삶으로 인하여 현재의 운명이 존재하지만도, 미래의 운명은 현재의 삶을 위해서, 통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현재의 운명은 과거로 인해서 그 근원이 자신에게 났다. 근원이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면은 미래에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바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그 변한 바탕에 의해서 다른 환경이 거기에서 나게 될 때,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온화한 성격으로 돌아가 버리고, 쉽게 말해서, 그지? 그 다음에, 나약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의, 허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강한 정신을 그 속에서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놓고 우리가 관찰을 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매우 쉽게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법은 하나의 이치 속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이치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이치 속을 보지 못하니까 사실 사물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기준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그러한 사물을 가지고 보면 되거든. 사물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은 충분한 이해가 올 수가 있고, 이러한 이해가 여러분께 빠른 시간 안에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치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면 됩니다만, 그런 것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여러분 자신도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 조금은 이치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치는 수학의 공식과 같으니까 그 이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 모든 하나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고, 모든 일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 여러분의 하나의 그 마음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분리되면은, 그것은 그 분리된 상태로, 일단 하나의 영혼이 분리되면은 그것은 분리된 상태로 머무릅니까?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서 다시 그 영혼이 합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분리되면 합쳐지는 건 불가능해요. 난 어떤 과거로 돌아간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타임머신 속에서는 과거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어떤 사물이, 열매가 다시 싹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싹에서 다시 그 원인 속으로, 싹이 다시 원인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세상에서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쌍둥이 영혼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그 모습과 성질이 비슷한 그 하나의 정신이 연결된 것 같이 느끼는 거. 이런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우리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쉽게 말해서 하나의 영체의 인자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사람의 하나의 바탕에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이것을 떼지 않고 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해보면 거기서 두 개의 싹이 나거든. 그럴 때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같은 바탕이니까, 같은 환경이니까, 그리고 같은 근본이니까 느끼고 보고 하는 게 모든 게 비슷해요. 그런 거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 그것이 각기 다른 환경과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그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이제 달라지죠. 하나의 유사한
그 생각하는 차이는 유사한데 그 하나의 그 사고는 이미 달라져 있지. 사고는 달라져 있다.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쌀벌레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것은 원인이 그 씨앗이 그 열매가 없고 또 후에 그 씨앗을 만들지를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쌀의 속에도 하나의 기운이 존재해요. 하나의 그 온도에 의해서 그 기운이 그 하나의 물체의 밖으로 나올 때 그러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로 변할 수가 있다. 그건 하나의 그 어떤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거기서 나는 것이거든. 쌀벌레가 보통 봄철에서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그 쌀을 갖다가 하나의 영하의 상태에 보관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오거든. 그렇게 그 어떤 그 모든 물체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 그리고 그 물체는 또 하나의 외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 그것이 서로 부딪힐 때 여기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 변화의 정표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나는 몇 도 이상에서 저 쌀이 변화하기 시작하는가. 쌀이 하나 쌀을 방아를 찍어 놨을 때 그것이 몇 도 이상에서 저것이 변화를 계속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 관찰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하나의 기운으로 인하여 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물주 그 자체도 하나의 기운 속에서 난 진기, 기운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의 기운으로 인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현상은 하나의 기운에 의한 조화다. 그러니까 모기나 매미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전부 그 화생, 그러니까 기운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렇죠. 그 하나의 기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떠한 기운이 이러한 그 속으로 변화했는가. 이런 건 사실 감찰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자기 자신이 그 모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과거를 그 근본이 어떤 식으로 봐야 됩니까? 민물 같은 것은 사실 그 기운이 하나의 망했을 때 그 하나의 민물로 나는 것이거든. 기운이 좋을 때는 절대 그렇게 나는 게 없어요.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존재하면 자기의 그 모습으로 나요. 그러니까 모기가 그러면 인간으로 나고 일을 하는데 인간의 그 욕망과 무지가 하나의 무서운 애착 속을 통하여 기운을 변화시키면서 기운을 죽여버렸을 때, 본성을 죽여버렸을 때, 그때 그것은 다르게 변화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이지. 모기가 죽었을 때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운으로 변하게 됩니까? 모기는 죽었지만은 그 모기 자체의 자체가 했던 작은 하나의 기운이 거기에 있거든. 그 모기 자체는 죽었지만 모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운은 또 딴 데 가서 붙어서 하나의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흘러다니다가 생명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다른 생명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속에서는 하나의 축적하면 기운을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생명이나 현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은 너무나 많다.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수학 같은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그 어떤 하나의 문제의 답을 말할 때는, 정확한 답을 말할 때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관찰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를 관찰하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면은 그것이 맞는 확률은 1000분의 10,000분의 1, 1000분의 1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실제 이 모기가 그냥 사람 속에서 DDT를 쳐서 죽었을 때 그 모기 속에 존재했던 기운은 어떻게 됐는가? 모기는 죽었다는 것이요. 근데 모기 속에 존재했던 그 기운이 그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실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큰 사람의 기운도 죽으면은 그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했는데, 모기가 죽은 그 기운도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서 관찰을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 가서 붙었는가 알 수가 있죠.